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약간 좀 좋아하고 있으신 그런 상황. 좋다기보다는 아주 막 지옥 가는 것 같았다가 다시 이제 다행이다 하는 딱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뭔가 이제 화해라는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 최근 주식이 5일로 보면은 막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어요. 1개월로 보면은 딱 이때죠. 이렇게 팍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일배수 정상적으로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니까 주변에 2배,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거 버티셨으면은 진짜 대단하시다. 이게 몇 프로 떨어졌습니까? 이게 사실 3배면 10% 떨어지면 30%고 15% 떨어지면 45% 날아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구독자분들, 제 시청하신 분들은 좀 잘 버티셨길 좀 진심으로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5년 6월 1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5시간 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저번 주에 내가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 너무 같다. 이게 브로맨스가 끈끈할 때는 진짜 굳건해 보이더니 한순간에 갑자기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런 고래 싸움에 터진 새우등, 다시 터진 새우등이 좀 복귀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각지고 사이 안 좋게 지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 가져갈 거 가져가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아주 이렇게 선 긋는 거는 사실 좋은 그런 선택은 아니죠. 간단하게 일론 머스크 소식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들려드릴 소식, 이제 로보택시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텍사스 오스틴에서 벌써 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로보택시 언스퍼바이즈드 FSD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굴러다니는 영상이 포착이 됐다고 해가지고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냥 모델 Y입니다. 별도로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 전용 그런 차가 있는 게 아니고 모델 Y인데 사람 지나가고 있는데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빠르게 좌회전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단체로 가네? 뒤에는 따라온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이미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런 곳에서 로보택시가 6월, 7월 정도에 이제 런치할 거라는 소식은 워낙 좀 잘 알려져 있는데 벌써 이런 게 돌아다닌다.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다 남긴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좀 특별한 게 테슬라 그냥 차다. 당신들이 살 수 있는 차,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만 집어넣었을 뿐인데 이런 식의 자유주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데 아니겠습니까? 이 테슬라가 아닌 다른 제조사들의 자유주행 서비스, 로보택시 보면은 다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웨이모죠. 이 장비 합치면 1억 이내, 2억 이내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성능 라이다들이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제규어 차량인데 그냥 제규어를 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규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다가 박는 이 웨이모의 장비들이 중요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런 덕지덕지한 장비 무슨 필요 있냐? 우리는 그냥 사용차에다가 소프트웨어만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로보택시로 쓸 수 있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한 게 꽤 됐죠. 한 3, 4년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실현이 됩니다. 참 대단하죠.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Q&A를 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버전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이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버전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있는 게 슈퍼바이저 FSD가 FSD 버전 13이죠. 근데 아마 이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언스퍼바이즈드 FSD는 버전이 좀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13 다음엔 14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버전이고, 그리고 조만간 합쳐질 거다. 지금은 좀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버전은 기존의 버전 13에 비해서 매개 변수가 4배 이상이다. 정확히 이제 4.5배가 더 큰 파라미터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리소스나 이 메모리 이 대역폭을 정말 검소하게 쓰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버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후반기에 와이드 릴리즈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뿌려지는 거는 이제 6월 7월 이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와이드하게 릴리즈 되는 거 아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좀 뿌려질 건데 결국엔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로보택시용 그리고 FSD용 좀 약간 좀 달리 할 수 있지만 또 성능은 또 똑같을 수 있잖아요. 로보택시는 진짜 택시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약간 뭔가 좀 추가되긴 하겠죠. 네, 아무튼 이 본질적인 FSD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합쳐질 것이다, 하나로 될 것이다. 이걸 보면은 좀 이제 예상이 가능한 거는 하드웨어 3는 아마 이거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매개 변수가 4.5배가 증가하는데 지금 하드웨어 3가 못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4.5배? 이미 버전 13도 못 따라가지고 버전 12에 남아있는 하드웨어 3? 이 언스퍼바이즈드 FSD는 하드웨어 3.0에는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하드웨어 3로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언스퍼바이즈드 FSD가 하드웨어 3.0에 좀 어려울 때는 레트로핏 해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가 언스퍼바이즈드만 얘기 나올 때는 뭐 로보택시만 오래 한다고 한다, 25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될까 싶었는데 진짜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스퍼바이즈드 FSD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언스퍼바이즈드 FSD가 되지 않는 하드웨어 3.0 차가 생기는 거고 이거에 대한 레트로핏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3.0에 대한 책임을 뭐 지겠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계속 해왔어가지고 뭐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테슬라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과연 이거 진짜 뭐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뭐 거짓말 친 것도 있지만 과장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좀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갈지가 좀 관전 포인트랄까요.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 하드웨어 3.0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차를 바꿀 때 무조건 하드웨어 4.0 이상이 탑재된 차량으로 차를 사게 될 경우 FSD 전 무조건 해준다. 사실 그것만 하는 게 가장 테슬라 입장에서는 깔끔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차 안 바꿀 건데 내 차 레트로핏 해줘? 일부 사람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레트로핏 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대신에 뭐 이런 뭐 선택을 좀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너 하드웨어 레트로핏 받을래? 아니면은 나중에 FSD 공짜로 이전 받을래? 뭐 이런 식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FS 이전이 훨씬 싸게 먹히는 건데,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유지하는 게 좀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드웨어 3랑 4의 이런 호환성 자체가 이미 맞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고, 하드웨어 3.0의 이 레트로핏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드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도 생산하고, 와 이거 해가지고 또 이 센터 가가지고 공임져가지고 바꿔야지, 이 요소를 또 카메라도 다 바꿔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 공임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냥 FSD 그냥 공짜로 무조건 확실하게 인원해주겠다, 그런 것만 하나 있으면, 아니면은 계정기속? 계정기속 좀 넘어나갔나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 이거 설계합니까? 설계해서 하더라도 최대한 공수 줄여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쏟아붓는 그 노력 줄여야 돼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좀 내피셜을 좀 그려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언스퍼바이즈 FSD 그리고 로보택시가 오고 있고, 네, 별도의 로보택시용 차량이 나오는 게 아직은 아니고 그냥 모델 Y 주니퍼, 네, 모델 Y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차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거. 빠른 것 같습니다.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네, 아무튼 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건 남의 나라 얘기니까 우리나라 소식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기쁜 소식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뒤덮었던 뉴스이긴 한데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도 이 테슬라 코리아가 대외 협력, 보통 이제 대외 협력 쪽 하면은 이 정부 인사들, 뭐 우리나라 뭐 로비는 아니지만 좀 이런 부분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관, 이쪽을 좀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 같은 것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허가는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사실. 네, 물론 이게 없었던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분들 뽑았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뽑는다고 갑자기 막 FS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소스가 하나 좀 이렇게 좀 나왔다는, 이거
그거에 좀 의의를 두면은 그래도 좀 한 발자국 나간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유럽의 규제를 따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 규정 만들어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의지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현대기아라는 그런 게 있고, 사실 현대기아가 못하는데 이제 테슬라만 잘 나가게 그렇게 둔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쉽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이제 현대기아 때문에 우리나라가 FSD 못한다 이런 말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보통 그렇습니까? 네, 모든 게 제가 뭐 사실 뭐 지도에게도 좀 민감해가지고 뭐 어떻게 따로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뭔가 장벽,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손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최대한 좀 막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해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의 손해로 볼 수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규제를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고, 근데 반면에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 대신 또 미국산 차량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FSD를 좀 뿌려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왜 테슬라 코리아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는 건가, 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된 걸 뿐이지 뭐 이런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미국산 차량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미국산 차량부터 좀 빨리 좀 뿌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얘기를 하죠, 제가. 네, 물론 이제 미국산 차량들이 모델 S, 모델 X 말고는 전부 다 하드웨어 3이기 때문에, 근데 하드웨어 3 위주로 한국에만 FSD 이렇게 뿌리는 것도 좀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테슬라 코리아 입장에서도 좀 난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들어서야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정말 로보택시가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도 좀 빨리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주식부터 FSD 얘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 컨텐츠에서 한 번씩 진짜 이제 새롭게 테슬라를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매뉴얼을 좀 읽어드리는 그런 섹션을 마련할까 합니다. 이게 뭐 긴 영상 아니니까. 왜냐면은 제가 매뉴얼 맨날 보라고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이거 정도 가시기가 쉽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전익남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 대체로 아마 제 영상 특성상 라디오처럼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매뉴얼을 읽어드린 거, 전부 다 읽어드린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가속 모드,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전부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네, 가속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가속 모드 하면은 보통 이제 표준 모드로 대부분 쓰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표준 모드를 받고 한 3년 썼어요. 컴포트 모드를 쓸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왜 안 썼냐? 컴포트 모드 보면은 차가 느려진대요.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쓸 생각도 안 했죠. 왜냐면은 특히 이제 제 차 같은 경우 구형이수 더 그런데 치고 나가는 맛이나 차랑 나랑 일체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큽니다. 싱크로가 어마어마해요. 20년씩 정말 날 것 그대로입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좀 정하기 어려운, 아무튼 저는 좀 이런 거를 좀 선호해가지고 컴포트 바꿀 생각 안 했는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컴포트 모드를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써봤는데 왜 안 썼지? 그동안 왜 안 썼지? 옆에 동승자 태우고 뒤에 이제 지인 태울 때 왜 내가 컴포트 모드를 안 썼을까? 이거를 제가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쓰고. 다만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세요. 네, 제 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달라지거든요. 그 20년식 21년식 정도는 모르겠는데, 특히 20년식 19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 모드냐 컴포트에 따라서 그냥 차가 아예 달라집니다. 네, 그냥 가속이 그냥 달라진 게 아니라 승차감이 달라져요. 야! 무슨 소프트웨어를 바꾸는데 뭔 승차감이 바뀌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 승차감이 그 위아래로 통통 튀고 이런 것만 승차감이 아니에요. 요잉이라고 하죠. 막 좌우로 꺾이는 거, 피칭 앞뒤로 하는 거, 그리고 롤링 막 옆으로 막 이렇게 꺾이는 거, 막 이렇게 XY Z축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속 모드는 여기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냥 직선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요잉은 좀 제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피칭은 사실 당연하죠. 가속이 좀 급격하게 일어날수록 피칭이 심해집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테슬라 차량들은 표준하고 컴포트 차이가 좀 대체로 크거든요. 표준 모드로 하게 되면은 미세하게 밟더라도 얘가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제 뒤통수를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받게 한다든지 좀 이런 경향을 좀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좀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컴포트로 바꾸지 않습니까? 컴포트로 바꾸면은 어떻게 된다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이제 표준 모드는 이 악셀 담력을 0단계에서 10단계까지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컴포트 모드는 0단계에서 좀 과장해서 100단계까지 미세해진다고 하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편한 것 같아요. 살짝 밟았을 때 그 내연차 나가듯이, 그러니까 확 밟는다고 확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피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동승자 태울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위아래로만 이렇게 막 치고 받고 막 도로 노면 상태가 읽히고 그런 것만 승차감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승차감인데, 특히 20년식 막 중고로 사신 분 요새 많이지 않습니까? 미국산은 특히 이 컴포트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주니퍼도 마찬가지. 대신 이제 컴포트 모드를 하게 되면은 약간 좀 롤링이 약간 좀 증가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크진 않습니다. 롤링. 피칭 쪽에서 정말 가져가는 이점, 그리고 막 울컥울컥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컴포트 모드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린다. 뭐 밟으시고 이러실 거면 표준 모드를 당연히 쓰셔야 되고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주니퍼는 어느 정도 수준일지 제가 안 타봐가지고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이 영상 찍고 있는 이 다음날, 이 영상 올라가는 업로드 된 그날 주니퍼 빌렸습니다. 주니퍼 한 5일 정도 타볼 건데 제가 이거 가지고 컨텐츠도 하면서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컴포트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승차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비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급격하게 훅훅 나갈 때 쓰는 그 전력보다 천천히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전력이 아무래도 좀 전비 측면에서 미세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택한 가속 모드를 낮춰 실내 난방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컴포트 모드 썼을 때죠. 이렇게 하면은 히트펌프 시스템이 최대 가속 성능을 제공하는 배터리의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배터리에서 더 많은 열을 가져와 실내를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 수가 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뭐 표준 모드 같은 경우 밟는 대로 그냥 바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밟은 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상태로 좀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상태가 좋아야 밟는 대로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근데 컴포트 모드를 하면 어떻다?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를 달궈주는 거, 이런 거를 좀 줄여가지고 실내 난방 쪽으로 좀 땡긴대요. 왜냐면은 컴포트 모드를 쓴다라는 것은 가속이 제한된 거고, 그만큼 순간적인 시네리티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실내 난방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전비가 좋아진다. 그게 없었으면은 이 배터리 달구는 데도 쓰고 실내 난방하는 데도 많이 쓰고 하지만, 이제 컴포트 모드 쓰면은 이 배터리를 달구는 쪽을 살짝 내리기 때문에 전비가 좋아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히트펌프가 달린 차는 모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저처럼 이제 20년식 비둘기 모델 3를 타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히트펌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가속 모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시길 추천을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일론 머스크 트위터 소식부터 로보택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테슬라 매뉴얼 읽어드리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용품, 특히 알리에서 많이 사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게 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아래에 댓글을 남겨놨는데, 이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이렇게 제가 좀 추천하는 그런 알리발 물품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안 쓰고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요크 같은 거 요크 같은 거 없죠. 그리고 정말 이런 거는 샀을 때 그렇게 돈 아깝지 않고 이건 내가 추천했을 때 욕먹지 않겠다, 네, 그런 것들만 좀 엄선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새롭게 이제 모델 Y나 뭐 모델 3를 통해서 테슬라를 입문하신 분들 이용해 주시면은 네, 복 받으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